일본 블랙 기업의 현실이라는 한 번도 정시에 가는 사람을 못 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나올게요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 양이 미쳤어요. 체크 부탁드립니다 하고 아침에 얘기를 하면은 한 나중에? 4, 5시 돼야 야. 4, 5시 돼야 이제 검수를 해주는데 넌 무조건 남아라 이런 게 아니라 급여는 어땠어요? 급여? 우리나라에서 알바하는 게 더 받을걸요? 아, 그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렇지. 15년 거 막 이런 것만 있으면은 그냥 거기는 안 가는 게 걸러? 나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사장님 커피 타야 돼요. 총무분이 안 계실 때 손님이 오시면은 대응 다 해야 되고 차 금요일 아침에 30분 정도 청소를 하는 것도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3명이서 청소를 다 해요. 12월 달 되자마자 그 본색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게 압박이 너무 큰 거죠. 아마 이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냥 이거 우울증이다. 그래가지고 약을 처방 받아가지고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얻기가 힘드니까 그냥 군대 가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집이 만두. 일단 저는 지금 오사카에서 이제 작은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해서 올해 4월부터 이제 신입으로 일하고 있던 라고 하고 일본 블랙 기업의 현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일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번에 취업해갖고 그렇게 기쁘다. 부모님도 그쵸. 오시고 다들 막 기쁘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지났죠? 1년 지났나요 혹시? 8개월 지났죠. 이제 8개월? 4월부터 일했으니까 이제 12월이니까 어. 그쵸. 아직 1년도 안 됐죠. 1년이 안 됐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또 그 회사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네네. 어떤 일이 있었죠? 회사에 이제 4월에 입사를 하고 이제 전체 인원이 10명이 조금 넘어요. 프로그래밍 팀까지 해서. 네. 다 해서 10명이 조금 넘는 회사인데 이제 4월에 이제 처음 입사를 하고 했을 때는 막 다들 엄청 좋아하죠. 그렇지. 막 신입 오고 막 잘해줘야겠다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저와 다닌 회사가 견습이 좀 길어서 반년 좀 넘게 오, 제가 이제 연수를 반년 동안 했어요? 진짜? 반년 또 넘어요. 제가 이제 정직원 계약이 된 게 12월 달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원으로 일하게 된 거는 지금 한 달도 안 된 거죠, 아직. 그 전에 이제 계약직일 때도 사실 정직원 판정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계속 견습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켰는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정직원 판정이 나자마자 이제 약간 그 뒤에 있던 그 안 좋은 그것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선생님들이랑 또 상담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단 다음 달에 이제 신년 되고 나서도 회사가 어느 정도 이런 지금 제가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면은 그냥 그만두고 다음 회사를 찾을까 싶거든요. 다니면서 찾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다니면서 찾기에는 제가 네. 지금 좀 멘탈이 많이 깨져가지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겠다. 네네. 자, 근데 궁금한 게 네네. 12월에 정직원 네.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시켰어요? 야근 강요 아니면은 뭐 실적 강요 그런 게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개가 다 있죠. 잠깐만, 야근 몇 시까지 집에 가지 마라. 이렇게? 가지 마라가 아니고 네. 그거를 되게 돌려서 교묘하게 해요. 교묘하게? 일본인이라서 그런가? 12월 1일에 이제 정사원 계약 그 효력이 발효되자마자 네. 이제 너한테 카드키를 줘야 된다. 회사에 카드키를 줘야 된다. 근데 이 카드키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죄송합니다. 고양이 소리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서 아니, 아까부터 들리고 있었어요. 네. 아까부터. 네, 그래갖고 이제 교묘하게 이제 카드키를 줘야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네가 회사에 남아서 할 건지 여기 서약서에다가 시간을 네가 알아서 적어서 내라라고 하는데 그 서약서에 적혀 있는 게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남아서 자습을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줘라라고 서약서를 쓰게 해요. 거기에 이제 평일에 몇 시까지 남도록 하겠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와서 할 수 있게 카드키를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무언의 압박인 거죠. 나와라라고. 오, 그냥 어떤 네. 그랬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그냥 나와라.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언의 압박으로 제가 이제 기독교라 가지고 일요일에는 제가 일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건 상관없는데 네 평가가 내려갈 뿐이니까 난 상관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삥 둘러서. 일요일에도 주말에도 나와라.
주말이랑 공휴일이랑 다. 그리고 야, 이제 제가 너무 심했다. 저는 근데 이제 약간 회사에 맘 떠난 것도 있고 해서 약간 무대 보러 안 나가고 제 할 일 하고 나서 이제 정시 퇴근하고 되도록이면 정시 퇴근하고는 있는데 제가 4월에 입사하자마자부터 조금 여기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낀 게 4월부터 이제 8개월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정시에 가는 사람을 못 보고 주말에 다 나와서 일하고 전부 다 이제 바로 위 선배한테도 얘기를 해보니까 다 이렇게 남아서 한다. 그래서 나도 하고 있다. 이게 아닌 건 알 것 같은데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거다. 이게 일본인 나쁜 습성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다 이제 10시, 11시까지 남아서 하고. 아이고 그냥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이제 금요일 되면 그 6시 정도 6시 반에 이제 그 부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오늘은 어떤 업무를 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제 스케줄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또 나올게요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나온다 아니면 공휴일 전날에는 내일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냥 야 네.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싸했죠. 왜 다들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지? 이런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게 일이 너무 많아요. 업무 양이 미쳤어요. 업무 양이 미쳤는데 그 일하는 사람은 적고. 네, 이 업무 양이 미쳤는데 일하는 사람은 적고 마감에는 맞춰야 되니까 다들 주말에서 무조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일 따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야근을 포함하고 야근 주말 출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일을 따와요. 위에서. 그러니까 어떡하냐. 참.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업무 내용은 자세하게는 아닌데 얼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정직원 그거 되고 나서 받았던 일이 모델로로 캐릭터 모델로로 입사했잖아요. 그 3D 디자이너라 가지고 애니메이션 또 하기는 해요. 3D 디자인으로 입사해서 모델링 애니메이션 둘 다?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다른 회사 알아볼 때 애니메이션 또 포폴에 좀 넣어서 다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3D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한테 처음 내려진 업무가 이제 3주 스케줄이었는데 네. 긴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개수가 44개였나? 네. 그거를 3주 안에 다 만들래요. 긴 애니메이션은 아니기는 한데. 어떻게? 그래갖고 그래서 못하죠. 그냥 막 주말에 또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일인데 첫 번째 일인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줬어요. 그냥 이 기간 이 스케줄 확인하고 내용 확인해서 만들어라라고 하고 그냥 줬어요. 지금 그 댓글에 몇 분짜리인가요 하시는 분인데 분까지는 안 가요. 근데 그 개수가 이제 파생이 많아가지고 점점 이제 이어지는 모션이라던가 이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개수가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또 체크를 받아서 검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잘 검수할 때 완성이 또 됐는지. 수정상 많이 나오잖아 또. 근데 그거를 포함을 해도 하루에 한 개, 1.5개는 만들어야 되는 양이고 검수도 이제 자기들이 또 바빠가지고 검수도 안 해줘요. 그런 체크 부탁드립니다 하고 아침에 얘기를 하면은 한 나중에? 4-5시 돼야 야, 4-5시 돼야 이제 검수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체크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신입이라 가지고 이제 검수를 안 받으면은 좋은 결과물이 아직 있기 힘든 스킬 양이고 특히 저는 모델러로 처음 그 포포를 만들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시킨 거니까 어처구니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본이 되는 포즈부터 해가지고 검수를 맡겼는데 한 2-3주를 방치를 당했어요. 거의 한 2주 정도를. 야, 업무 쎄하다. 자체를 쎄하다, 11월 정도부터 이제 그 업무에 들어갔었는데 한 2-3주를 방치를 당했는데 이제 면담 때 너 지금 이거 일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그 완성품 결과가 없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상하다. 저는 검수를 못 받고 일단 그 다음 거 진행하라 해서 그 검수 못 받은 상태에서 뒤에 있는 44개를 만들긴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래도? 예. 하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A가 바뀌면은 B도 이제 영향이 가는데 A가 계속 검수해서 빠꾸를 먹으니까 나머지를 뒤에 다 만든 게 수정이 소용이 되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봐라 지금 그래도 결과 내고 이거 하고 있는데 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제 바로 위가 3년 차고 그 위가 7년 차인가거든요. 너무 그 없다. 사이가 없어요. 아예 없네. 그리고 이제 그 7년 차 위로가 이제 10년 이상이고. 일단 신입이 그래가지고- 많이 왔는데 다 나간 거야. 예, 제 위로 다 나갔대요. 리스님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한 10명 있었을 거야. 근데 다 나간 거지. 1년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얘기 들을 때부터 더 싸하고, 애초에 신입이랑 3년 차랑 7년 차랑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거 학교에서 애니메이션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여기 와서 처음 하는 거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아직 잘 못해서 그렇다, 잘 못하는 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해본 적 없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약간 비교하면서 넌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상하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네. 그 첫 번째 일을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작업은 모델링이었나요? 애니메이션 진 다음은? 아니요, 지금 그 제가 원래 하던 게 그 이제 외주를 준 회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가져갔나 봐요, 다시. 오.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일을 안 줘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일을 안 주면은? 일단 그거 지금 원래 하던 거 끝까지 완성시켜봐라 하면서 연습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단 그거 계속 시키고 있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네. 딱히 이제 보람도 자기들은 없고 그게 또 네, 없고 보람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티베이션이 엄청 내려간 상태에서 내려가죠. 이제 그래도 검사는 받아야 되니까, 검사를 해도 이제 자기들 거 이제 벅차니까, 자기들 작업이 벅차니까 검사도 안 해줘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대로 검사도 못 받고 그냥 회사에서 거의 방치당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야, 그러면은 입사한 이후에 제대로 네. 된 어떤 모델링 작업 이런 건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회사에선 없었죠. 연수 네. 6개월 지나간 다음에 이제서는 야근을 강요하고 그렇게 됐다 이거잖아요. 네, 그쵸. 이제 야근은 이제 넌 무조건 남아라 주말에도 이런 게 남아라. 아니라, 어. 무조건 남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삥 돌려말하는 식으로 이제 돌려말하고, 이제 그때 이제 어젠가 그저께도 제가 추가 면담 하자고 해가지고 갔더니, 연말 연시 이- 얘기하겠다. 더 이런 식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 어. 우리가 뭘 해주면 될까 이러면서 막 삥 둘러서,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그걸 들으면은 짜증난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남아서 하겠다라는 대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 장난이 아니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제 어차피 그 시점에 이미 마음이 떠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까지 생각해 볼게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새해 밝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얘기해봤자 그때도- 뭐 답이 나온 예.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좀 압박을 주려고 하면은 그냥 그만두겠다 얘기를 하고, 지금 제가 회사에 따로 얘기는 안 하고 약간 그 부업이라 해야 되나? 부업식으로 그 버튜버 분들 모델이랑 옷이랑 이런 거 만들어 드리면서 모델링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모델링 잘하고 계시네. 모델링 계속 그거 의상이랑 얼굴 같은 거 작업하고 이제 외주 받으면서 캐릭터 만들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샘플 만든다고 하면서 캐릭터 만들고, 아예 노선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 애니메이션풍으로 조금 그러니까 바꿔서 이제 다시 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플러스 이제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그렇게 시켰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뭐고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이런 거는 다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려가지고 좀 이직처를 조금 찾아볼까 싶어서, 일단 그 회사는 만약에 그렇게 그만두게 되면은 바로 지금 그 버튜버 그런 쪽으로도 모델링이 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쵸. 회사들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네. 많아서 쪽으로나 아니면 영상 쪽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아마도 할 수 있을 만큼은 됐고, 모델링 실력 자체도 처음에 애니메이션풍 만드는 거 되게 못 만들었었는데, 지금 잘 만들어요. 실제로 어젠가 그저께 제가 처음으로 얼굴 만들어서 이제 페이셜 그 얼굴 움직이는 것까지 다 넣어준 그 버튜버 분이 되게 마음에 든다고 방송에서 써주시면서 반응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네. 그 게임 업계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일단은 소속되는 네. 거보다는 프리랜서 이런 것도 괜찮을까 보이는데. 애초에 지금 그거를 노리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자라던가 아니면 비자가 안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비자가 안 나오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저축을 할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랑, 제 원래 꿈이 이제 일본 게임 업계에서 일하는 거니까 첫 회사로 너무 좌절해가지고 포기하긴 좀
억울해가지고 억울하죠.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제 일단은 영상도 네. 아시잖아요. 저는 일본 취업하는 영상의 첫 번째 조건은 대기업이 아니면 가지 말아였습니다. 그쵸. 왜 갔어요? 근데 왜 갔어?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제 개성이 너무 강해서 뽑아주는 회사가 없었다는 것도 있고 대기업에서 네네네. 그럴 수 그 있죠. 예전에 보낸 것도 보면은 막 하반신 거미에 막 그 그러니까. 다크 소울 나올 것 같은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애니메이션 풍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거를 반다이 살려가지고 남코의 그런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반다이 남코. 그쵸. 세가도 그쪽 이제 있죠. 세가랑 반다이 반다이나 남코. 세가 계열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학교 그 선생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임원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데 예. 그 선생님네 회사가 되게 들어보니까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이제 졸업해서 간 선배들 만족도도 높고. 그러면 오호태가 네, 아닌데 대기업이 아닌데 독립된 회사가 있다 이거죠? 그 학교에서. 그 엄청 오호태는 아닌데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이제 중견 기업 중에 꽤 경력 길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규모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거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거기가 원래 포폴 한 번은 붙었었는데 면접에서 애니메이션까지 하기를 원했었어가지고 한 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엔 애니메이션 무조건 할 수 되겠다. 있으니까 네. 이제 애니메이션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찔러 보려고요. 포폴 좀 다듬어서. 근데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네. 그 일본 회사에서 이직을 할 때 네네. 가장 먼저 질문을 받는 게 뭔지 아시죠? 왜 전 회사 그만뒀냐, 그만둘 그게 첫 거냐, 이거야. 번째. 왜 전 그쵸. 회사를 그만뒀냐 첫 번째. 두 번째. 3년을 채워야지. 일본에서 보통 이직할 때 3년을 채우거든요. 그쵸. 그래서 3년을 못 채웠을 경우에 이런저런 그 질문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왜 그만뒀냐부터 해갖고 그걸 잘 말해야 돼요. 아주 잘 또 이런 말해야 상황이 오면은 너 또 그만둘 거냐 이런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제가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이제 그 임원 선생님도 엄청 친해가지고 네. 그 원래는 이제 학생들이랑 라인 교환을 안 하는데 저는 친해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 라인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하면서 상담을 받았거든요. 얘기하니까 지금 회사 그런 상황이면은 충분히 사유된다 이직해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네네네. 야, 근데 선생님이- 충분히 그 이직 그 회사 상황이랑 이제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랑 이제 회사가 너무 블랙이라 버틸 수 없고 멘탈을 갈아 넣어야 되고 업무량이 무리가 있을 정도로 주는 거면은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지. 선생님도 이제 빠른 이직을 하는 게 낫다. 그거는 네가 거기서 버텨봤자 그렇지. 그렇게 의미가 없다. 대답을 이런 해야 식으로 됩니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잘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충분한 사유가 되니까 이직 준비하고 포포를 이제 다시 검사받고 싶으면은 라인으로 보내라 아니면 갖고 와라 봐줄게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예전에 있던 제 포폴도 보면은 선생님 기준에서는 아직 써먹을 수 있다 니꺼 거기에 이제 추가로 더 발전한 거 몇 개만 더 넣어서 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좋으신 네. 분이지? 그래가지고 참 선생 참 스승. 네,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선생님 한 분 또 이분은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름 들으면 알 수도 있는 분이라 이름은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사람도 되게 괜찮대요. 네, 그분 또 사람이 좋아야 된다고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은 있어도 너무 힘들면은 언제든지 얘기하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디자이너 잘 그 됐네요. 원래 일러스트 하시는 분인데 그러셔가지고 이제 상담 받고 이제 이력서 다시 쓰고 조금 이제 그러고 있죠. 후이로님이 일본은 그 정도 회사면 업계에 소문이 안 나나요? 이러는데 회사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엄청 많고 영세 회사 엄청 많고 작은 회사 많은데 저는 외국인이라면은 대기업 말고는 그 이력서 넣지도 말라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아예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예 모르고 이제 맨땅에 헤딩으로 일본 오시는 거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큰데 아니면은 안 넣는 게 좋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다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고 했었으니까 그런데도 검토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얌님이 아까 일본 그쪽 취업이셨나? 오늘 이상하게 일본 대학 다니시는 분이랑 일본에서 취업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리스님의 예전 예전 모습이죠. 그쵸. 예전 모습. 작년 모습. 아, 저 속상하다. 속상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것저것 주변에 이제 혼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상담하고 하면서 정하고 맞아. 그럼 큐료는 어땠어요? 급여는 어땠어요? 급여? 급여요? 어. 급여는 우리나라에서 알바하는 게 더 받을걸요? 아, 그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해주시겠지만 한 월급이 한 18, 17은 되겠지? 이 정도는 되겠죠? 17, 18, 19? 제가 지금 6개월, 8개월 견습하면서 그것보다 못 받았죠? 견습하면서 17만 엔도 못 받았어요? 170도 안 됐구나. 네. 160, 170도 안 됐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월세가 50, 60인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벌면서 내니까 그것까지는 커버가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 선생님 회사나 이런 식으로 좋은데도 어느 정도 조금은 정보가 있으니까 찔러는 보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얻기가 힘드니까 그냥 군대 가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세 사람한테 주변 사람 한 세네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모르면은 절대 가지 마세요, 그냥. 네네네. 그냥 너 아니면은 세가 알아? 세가 그럼 세가 다 알아. 그럼 세가 가세요. 아니면은 그거 말고도 제가 지금 생각한 방법 하나가 네. 그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렇지. 홈페이지. 최신작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공개할 그 기밀 의무에 그 계약 의무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막 옛날 10년 거 2010년? 아니면 지금 그런 2020년이 막 2015년 5년 거 막 15년 거 막 이런 것만 있으면은 그냥 거기는 안 가는 게 걸러? 나은 것 같아요. 최신 네, 작업이 거르는 게 나은 것 없으니까 같아요. 걸러. 최신의 좋은 그 유명한 뭐 젤다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참여를 했다, 뭐 바이오 하자드에 참여를 했다 이런 거 아니면은 안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고생 너무 많았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일본 블랙 기업 찾는 일본 그 안 좋은 기업 찾는 그 사이트가 사이트 있어요? 같은 거 씨. 어플이 있길래 네. 검색해봤는데 거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너무 네. 작으면 안 나올 수 있죠. 일본도 많이 힘드네요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힘들걸요? 한국이 더 힘들 수도 있어. 일본보다.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힘들 것 둘다 같은데 힘들어? 힘든 방향성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이제 일을 막 많이 시키고 철야시키고 막 위에서 쪼고 그래가지고 힘든 게 더 크면은 그런 거가 있으면은 일본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댈 데가 많이 없다는 게 더 슬프죠. 슬프다. 근데 한국은 또 그 권고사직이 요새 또 칼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네네네.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마 더 힘들긴 할 고용 거예요. 그 불안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자를 수는 없는 환경이긴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포괄임금제도 나오는데 포괄임금제 일본에도 있습니다. 저거 달에 32시간인가 한 40시간까지는 이제 야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포괄임금제인데 지금 이런저런 좋은 기업들은 포괄임금제가 있어도 이제 마스터업 기간 그 바쁠 기간에는 야근을 시켜도 평소에는 안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맞아. 없는 건 아니에요. 포괄임금제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한데 너무 속상하다. 근데 포폴은 잘 정리가 됐나요? 이제 어떻게 다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말연시 지금 휴가 기간이잖아요. 어제부터. 그쵸. 저는 이제 내일 아침까지 근무하고 청소한 다음에 이제 내일 청소도 모레부터 8일까지 쉰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회사에서 제일 불만이었던 것 중에 하나도 두세 달에 한 번씩 사장님 커피 타야 돼요. 커피를 타야 된다고? 어떻게 된 네.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총무분이 안 계실 때 손님이 오시면은 대응 다 해야 되고 차 가지고 가는 것도 막내라서? 내야 되고
막내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아침에 30분 정도 청소를 하는 것도 이제 그 일본어로 하면 시타바죠. 그 그렇지. 시타바지. 밑에 시타바. 있는 밑에 제일 있는 아래. 그 제일 아래에 있는 세 명이서 청소를 다 해요. 정말 3명 4명이서. 제가 한국에서 첫 네네네. 번째 회사가 청소도 하고 제가 청소도 하고 빗자루랑 물걸레로 청소도 하고 네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율동도 했어요. 율동. 율동 그거는 없기는. 그 노래에 맞춰서 시작하기 전에 율동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지금 했던 걸 다 했어요. 지금 리스님이 말했던 거를 그 다 안 좋은 했는데 데는. 진짜 그 자괴감이 다 너무 네. 심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갈구는 것도 엄청 위에서 갈구고 압박도 막 주고 하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멘탈이 갈려 나가니까 작업 업무 속도도 더 안 나고 이제 체크도 안 해주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그렇다고 이제 앉아서 그럼 뭘 해야 되지 싶어도 웃긴 게 뭐라도 하래요. 뭐라도 해? 했더니 원래. 그러니까 일단 뭐라도 하래요. 뭐라도 했더니 지난번에는 안 시킨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뭐야? 하니까 또 왜 안 하네요. 가스라이팅이야 뭐야? 이거 뭐야? 전형적인 그거 아니야?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중에 가장 기본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저도 중간에 다 이렇게 버티는데 내가 못 버티는 건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길들여지는 거지. 가스라이팅이 길들여지는 네. 그런 생각이 생각을 듭니다. 했는데 그 제가 주변에 이제 같이 게임 업계에 들어간 일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좋은 분을 만나고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다 회사가 이상한 게 맞더라고요. 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때 그걸 알았던 시점이 가장 최근인가요? 그럼 그런 회사가 이상하다. 처음부터 쎄한 건 있었는데 알았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남는 거 보고 쎄한 건 있었는데 그래도 첫 회사니까 1년은 적어도 1년, 당연히 봤다. 1년, 2년은 버텨보자라고 버텨보자. 생각을 했는데 야 이제 마인드는 좋았는데 12월 달 되자마자 그 본색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게 압박이 너무 큰 거죠. 근데 진짜 그래서 몸은 건강 어때요? 건강.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 받았어요. 아니 왜 그래? 저번에 건강이 안 이제- 좋은 것 같아.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저번에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혼자 먹어요? 같이 먹어요? 보통 혼자 먹죠 이제. 혼자 먹어요? 그건 좋네. 그러니까 밥은 이제 따로 막 무조건 같이 먹어라 이런 건 없는데 혼자 먹는데 먹고 이제 회사 이제 오후 업무를 하는데 속이 너무 안 좋고 토할 것 같은 거예요. 토할 것 계속. 같죠? 그래서 회사에서 한 대여섯 번 토하고 너무 힘들다. 지금 이거 약이라도 사오면 안 되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집에 가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위에서 얘기를 하더니 그럼 일단 좋대. 한번 병원을 갔다 와 봐라. 좋대. 병원 갔다가 이제 회사 근처에 병원이 있으니까 갔다가 이제 회사에 한번 와서 보고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그때 뭐라 해야 되지? 그 토할 것 같은 그 속 울렁거림 진정시켜주는 주사를 맞고 체혈해서 이제 검사 좀 기다려 봐야 된다 한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문진을 하고 이제 뭐 위 내시경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회사에 갔어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시 퇴근이 7시거든요. 7시? 6시쯤에 예. 5시 한 40분쯤에 회사에 다시 가서 보고를 했는데 그대로 앉아서 일을 시켜가지고 7시까지 하고 짜증나. 아이. 집에 안 보내주니까 제가 몸 상태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조금 어떻게 해서 조금 지금 7시에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막 위에서 얘기를 하더니 가라 이래. 뭐 자꾸 얘기를 해? 몰라요? 이러고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그제서야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혈 검사 결과를 나중에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그 위 정신적이야. 내시경을 받아보거나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이 아마 이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냥 이거 우울증이다. 그래가지고 약을 처방 받아가지고 지금 먹고 있죠. 정신적인 문제야 이거는. 네. 아이, 그럼 귀는 어때요? 귀는 뭐 난청이나 어떤 그런 이명이나 이런 건 없죠? 이명이 있어요. 지금 아유 왜 있어 또?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가끔 뭐 귀 너무 찡해가지고 아유. 아파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명이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쵸. 아유 진짜. 안 그래도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우울증 그것도
것도 있어서 완치가 됐다고 판정이 났었는데 스트레스를 지금 또 여기서 받으니까 스트레스 또 때문에 이게 재발이 된 거죠. 재발이 되죠. 아무리 내가 봤을 때는 일단 회사 그만두고 그만둔 네. 다음에 이게 기간이 있어요. 다음 취업까지 비자가. 3개월 있고 3개월 동안 했는데도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오면은 6개월까지 연장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서 네. 지금 일단 그거를 회사 다니면서 그만두지 말고 다니면서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만두고 네네. 3달의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 조금 유예 쉬어. 기간 동안 조금 쉬어. 쉬어서 쉬고 이제 그 사이에 포폴 좀 준비하면서 지금 의뢰 같은 것도 아마 다음 게 조금 큰 생활비 어느 정도 충당할 만한 건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확정이 빨리 나주면 좋겠는데 근데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회사 안 가잖아요. 마음 그러면 몸 편하죠. 상태는 바로 좋아집니다. 이게 그쵸. 바로 좋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아무래도 네네. 결정을 리스님이 하시겠지만 연말 연시 끝나잖아요. 그럼 회사 가서 나 회사 그만두겠다. 근데 또 네, 그 위에서 또 뭐라고 하겠지. 막 쫑글쫑글 되겠지. 아 나는 그만두겠다. 오늘 퇴사 처리해달라. 그런 다음에 네네. 어떤 얘기를 들어도 아주 단호하게 퇴사를 밟으시면 될 것 같아요. 면담 몇 번 네. 하겠지. 한 3-4번 하겠지. 그쵸. 그러면서 일찍 퇴근해. 칼출근 칼퇴근하고 잘 마무리해서 그만두게 되면은 조금 쉬었다가 한 그 한 달. 퍼플하고 네네. 그걸 잘 취합해서 그 선생님 그 회사에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오호터에 지원을 하든가 세가나 그쵸. 그쪽 넣던가 그러세요. 지역 지금 사는 집이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지역적인 그거는 고르긴 해야 될 건데 아마 그 계열 오호테 계열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선생님 회사 쪽으로 하던가. 그러니까 참고로 세가가 홋카이도에 지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겼어요. 홋카이도 지사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쿠나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지금 어쨌든 그래서 네. 제가 그 취업 준비해서 이제 일본 막 와서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좀 얘기가 하고 싶었어서 그냥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주변에 좀 얘기하면 좀 마음도 편해지고 편해지지. 생각도 정리되니까 맞아요. 잘 했어요. 잘 견뎠네요. 그래서 1년 채우고 싶었는데 못 채운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안 채워도 돼. 그 아쉬운 거를 채우려다가 제가 죽어. 뭔 사단이 날 것 같기도 해가지고 좀 몸이 채워도 쓰러질 죽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쉬는 있을까요? 것도 일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쉬는 것도 일하는 것 중에 하나다. 제대로 쉬어야 그 다음 일할 때 효율이 나오니까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고 이제 준비 같은 것도 포기 안 하면 뭐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시면은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에 이제 건강 챙기면서 그리고 그렇지. 이제 회사를 고르실 때는 일이 힘들어도 사람이 좋으면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면 거기에 누가 있는지 몰라서 이것도 네. 복불복이야. 알 수가 없어. 그쵸. 거기 누가 회사- 있는지. 그래서 이제 회사에 만약에 들어가고 나서 회사를 고르고 회사에 누가 있는지 이런 거 타이밍이나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도 다 운이니까 운이지. 결국에 이제 이거는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도 포함된 거긴 한데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그 네. 결국에는 거기 길들여지면은 내 잘못으로 인식이 된다니까 이게. 참. 그래서 그렇지도 이제 않은데. 저는 한 10월, 11월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늘지? 계속 하는데도 왜 안 늘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늘긴 늘었고 플러스 이제 거기서 원하는 수치만큼 못하니까 계속 갈군 것도 있고 이제 작은 데라 가지고 묘하게 장인정신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책을 안 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뭐라도 되니까 열심히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